박사면 뭐해? 경험이 없잖아. 40년 캘리포니아 농부가 한국인 사위를 내쫓았습니다. 서울대 박사 학위도 6년의 연구도 미국 특허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 쫓겨나면서도 밭 동쪽 귀퉁이에 몰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로열티 350억을 빼앗기던 나라였다는 거 아세요? 그 나라가 지금은 993억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16년을 만든 딸기가 지금 이 밭에 있었어요. 은행 대출 만기는 127일. 장인이 내건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평균보다 30% 이상 못 받으면 이 밭에서 나가. 과연 사위는 127일 안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옥스나드에서 40년 농사를 지어온 로버트 콜먼의 딸이에요. 아빠는 이 땅에서 딸기를 키우며 저를 대학까지 보냈고 저는 그 땅에서 자랐습니다. 딸기 향이 나는 흙을 밟으며 걸음마를 뗐다고 엄마가 늘 말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저는 제 남편을 처음 아빠에게 소개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이준석이에요. 서울대 경영학 박사 출신이고 미국 농무부의 한국산 딸기로는 최초로 종자 특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빠는 악수를 하면서 이미 점수를 매기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부드럽네. 밭에서 안 굴렀구먼. 남편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아빠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캘리포니아 흙을 만져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농부가 아니다. 그 애는 달랐습니다. 가뭄이 두 번째 시즌을 강타했어요. 옥스나드 일대 강수량이 평년의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풀가동해도 흙이 말랐어요. 인건비는 3년 새 34% 올랐고 대형마트 계약 단가는 오히려 12%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 만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빠는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돌려도 올해 시즌이 평년 수준이면 원리금을 갚고 나면 빈털터리였고 흉년이면 땅을 넘겨야 했습니다. 이번 시즌 망하면 여기 끝이다. 아빠가 그 말을 한 건 저한테가 아니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40년을 버텨온 사람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금실로 바꿔보죠. 아빠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 딸기? 미국이 세계 최대 딸기 생산국인데. 동양 품종이 여기서 뭘 하겠어.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도 수치를 꺼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이 6에서 8브릭스인데 금실은 23.5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아빠는 계산기를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면 뭐해? 40년을 밭에서 구른 경험이 없잖아. 숫자는 실험실에서나 나오는 거야. 내 이름 걸린 농장에서 실험은 없어.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서울에서 3년, 캘리포니아에서 3년. 6년을 이 딸기 하나에 쏟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손이 무슨 손인지 몰랐어요. 아직은요. 아빠가 처음 이 땅을 일군 건 1984년이었습니다. 28 가진 거라곤 중고 트럭 한 대와 빌린 종자 한 상자뿐이었어요. 옥스나드 외곽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갈밭을 3년에 걸쳐 딸기밭으로 바꿔놨습니다. 첫 해 수확은 절반도 안 나왔고 둘째 해는 냉해로 싹이 전멸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농업청 우수 딸기 농가 2번 선정. 지역 농협 이사 12년. 옥스나드에서 로버트 콜먼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이 흙에서 버텨온 사람의 자존심이었어요. 그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거절 이틀 뒤 남편이 다시 시도했어요.
아빠가 밭을 돌아보는 오전 시간에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버님, 미국 딸기 평균 당도가 6에서 8브릭스인 거 알고 계시죠? 금실은 23.5가 나옵니다. 아빠는 걷다가 멈췄습니다. 남편 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광고 숫자지. 남편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USDA 종자특허 서류, 3년간 재배 데이터, 당도 측정 수치까지였어요. 아빠는 종이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3초 정도 봤어요. 그리고 돌려줬습니다. 계약은 숫자로 하는 거야. 내 바이어들은 이런 거 안 믿어. 관계로 움직이지. 자네가 여기서 관계를 쌓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어요. 맞는 말로 자리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농협 동료를 데리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0년 넘게 딸기 유통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 했는데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딸기 이야기가 나오도록 판을 짠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국 딸기요? 여기 소비자들은 익숙한 걸 사요. 낯선 품종은 진열대에 3번도 못 버팁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접 거절하지 않고 30년 경력자의 입을 빌린 거였어요. 그게 더 계획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끓여다 줬는데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아빠 농장 3년치 수익 데이터, 금실 도입 시뮬레이션, 손익분기점 계산이었습니다. 나 틀렸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한테 묻는 건지 화면에 묻는 건지 몰랐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틀린 건지 남편이 맞는 건지. 딸이자 아내였던 저는 어느 쪽 손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나 하나 물어봐도 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일본한테 딸기 로열티를 350억 원이나 뜯겼던 거 알아? 몰랐어요. 딸기로 로열티를 낸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2005년까지 한국에서 키우는 딸기 80%가 일본 품종이었다고요. 아키임의 레드펄. 한국 농부들이 땀 흘려 키운 딸기를 수출하려면 일본에 돈을 내야 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350억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한국이 그런 전쟁을 했다는 걸.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게 깔렸는데 거기에 뭔가가 섞여 있었어요. 분노라고 하기엔 차분했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단단했습니다. 그걸 바꾼 거야. 충남딸기연구소에서 서량을 개발하고 국산 품종으로 바꿔나갔어. 2021년에는 국산 보급률이 96%까지 올라갔고 남편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숫자 2개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로열티 350억 빼앗기던 나라. 지금은 수출로 993억 버는 나라.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누군가의 16년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실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량이 일본 품종을 몰아냈다면 금실은 세계 시장을 열어야 해. 미국에서 재배에 성공하면 그 다음은 뉴욕이고 그 다음은 유럽이야.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노트북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피곤에 찌들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남편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금 이 밭에서 자라는 딸기가 만약 일본 품종이었으면 이번 수확도 로열티를 내야 했을 거야. 금실이 아니었으면 우리 밭도 그 350억의 일부였던 거지.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350억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밭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아빠의 밭이 있었어요. 40년간 아빠가 일궈온 땅. 그 땅에서 남편은 한국이 16년에 걸쳐 이뤄낸 것에 다음을 심으려 했고 아빠는 그걸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년, 캘리포니아에서 3년. 6년을 이 딸기 하나에 쏟은 손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 어둠 속 어딘가에 금실 모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심은 것들이었어요. 아빠 몰래 밭 한쪽 귀퉁이에. 아빠가 그걸 발견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빠가 밭을 돌아보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루트. 40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아빠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멈췄습니다. 밭 동쪽 귀퉁이였어요. 아빠의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빠의 손이 천천히 내려가 흙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모종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금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새벽마다 혼자 나가서 심은 것들이었습니다. 밭 귀퉁이 가장 햇볕 잘 드는 자리에 아빠 동선에서 가장 먼 쪽에 한 주에 1,800원짜리 모종 10주. 남편이 6년을 매달린 품종이었어요. 아빠가 집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5분 뒤 거실이었습니다. 아빠가 식탁에 금실 모종을 올려놨어요. 흙이 묻은 채로, 뿌리가 드러난 채로. 남편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내 땅에 심은 거야? 아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을수록 더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해도 하겠다고. 아빠의 턱이 굳었습니다. 손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이준석 씨. 아빠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까지 붙여서.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빠가 누군가를 성으로 부를 때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번 시즌 끝나고 결과 가져와. 지금 심은 거 포함해서. 평균 수매가보다 30% 이상 못 받으면 이 밭에서 나가. 계약 위약금도 자네가 책임져. 30%. 한 번도 상업 재배를 해본 적 없는 신품종으로 일반 딸기도 버거운 마진을 넘으라는 거였어요. 사실상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절이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 금실 모종을 집어들었어요. 뿌리에 묻은 흙이 손바닥에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2글자였어요. 남편은 모종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밭 귀퉁이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고 모종을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뽑혔던 자리에 다시. 아빠도 보고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로.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수학 계획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즌 종료까지 남은 날짜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127일. 그 옆 페이지에는 뉴욕 바이어 연락처 목록이 있었습니다. 80개 업체. 남편이 3년간 직접 발로 뛰며 모은 리스트였어요. 나한테 생각이 있어.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18,000원짜리 모종 10주가 30%를 넘어야 했어요. 127일 안에.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생각이란 건 뉴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2025년 2월 뉴욕에서 열리는 K-딸기 런칭쇼 공고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행사였어요. 금실, 서량, 비타베리. 한국 딸기 품종들을 미국 프리미엄 바이어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죠. 현지 바이어 80명이 참석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따낸 바이어가 있으면 아버님도 못 버텨. 남편이 말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계약서야. 계약서가 있으면 30%가 아니라 50%도 가능해.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행사까지 남은 시간과 수확 시즌이 맞물려 있었어요. 뉴욕 행사에서 바이어를 잡으려면 샘플이 있어야 했고 샘플을 만들려면 지금 심은 금실이 제대로 자라야 했습니다. 문제는 날씨였어요. 그의 캘리포니아는 이상했습니다. 4월에 기온이 갑자기 치솟았어요. 옥스나드 일대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금실은 한국의 서늘한 기후에 맞춰 개발된 품종이었어요. 캘리포니아의 이른 폭염은 재앙이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해가 뜨기 전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차광막을 치고 점적 관수 타이머를 조정하고 흙의 온도를 손으로 직접 재봤어요. 손바닥을 흙에 대고 10초, 20초. 너무 뜨거우면 짚을 덮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어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밭에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패딩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모종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잎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조금 탄 잎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 잎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었죠. 어루만지는 거였어요. 괜찮아. 뿌리는 살아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모종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 박사 USDA 종자특허 보유자. 그 사람이 새벽 4시 반 캘리포니아 밭에서 무릎을 꿇고 모종한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6월이 됐어요. 첫 금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하나를 땄어요. 당독의 바늘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8, 19, 20, 21.4. 목표치인 23.5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7월 수확부는 달라. 맞았어요. 7월 두 번째 수확에서 당독의 바늘이 23을 넘었습니다. 23.1, 23.3, 7월 셋째 주 22.8브릭스 평균이 나왔어요. 그날 오후 아빠가 밭 귀퉁이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빠 손에 당도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아빠는 금실 하나를 따서 당도개에 올렸습니다. 바늘을 들여다봤어요. 10초, 15초. 아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아빠는 당도개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남편이 샘플 박스를 쌌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뉴욕 행사 담당자에게 보냈어요.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행사 참가 확정. 전시 부스 배정 완료. 그날 저녁 아빠가 식탁에서 밭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동쪽 귀퉁이 딸기가 색이 괜찮다고.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신 거였죠. 남편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척했지만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뉴욕까지 남은 시간 6주였습니다. 2025년 2월 13일 뉴욕이었습니다. 행사장은 맨해튼 미드타운 호텔 볼룸이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서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바이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슈퍼마켓 체인 구매 담당자, 프리미엄 식료품점 MD, 레스토랑 식재료 수입업자. 남편이 3년간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명함을 건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0명이었어요. 남편이 부스 앞에 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금실이 담긴 트레이가 놓여 있었어요. 한 알 한 알이 붉고 고르게 익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광막을 치고 흙 온도를 손으로 재며 키워낸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바이어가 다가왔습니다. 뉴욕 프리미엄 식료품 체인 홀푸드마켓 담당자였어요. 남편이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딸기 금실. 당도 22.8브릭스. 미국 시장 기준의 3배. 바이어가 금실 하나를 집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3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바이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씹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딸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이어가 두 번째 알을 집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과즙이 입안에서 터지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10초.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한 팩에 얼마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28,000원입니다. 미국 달러로 약 20달러요. 바이어가 잠시 침묵했어요. 일반 딸기 한 팩이 3달러에서 5달러인 시장이었습니다.
4배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바이어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꺼냈어요. 다음 시즌 공급 가능해요? 그날 오후 바이어 12명이 명함을 남겼습니다. 저는 행사장 한쪽 벽에 기대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바이어와 악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악수를 했습니다. 부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옆 부스 담당자가 우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트레이를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금실이 한 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그걸 집어들고 저한테 건넸습니다. 먹어봐. 저는 그 알을 입에 넣었어요. 아삭 소리가 났습니다. 과즙이 터졌어요. 달았습니다. 달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복숭아 향이 났습니다. 은은하게 딸기 향 뒤에서 복숭아가 따라왔어요. 저는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이게 금실이야? 남편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127일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옥스나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한테 보여드려야 할 게 생겼어. 손에는 명함 12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홀푸드마켓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깜깜한 밤하늘 아래 불빛들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아래에 옥스나드가 있었어요. 아빠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가 있었어요. 명함 12장, 28,000원짜리 딸기, 그리고 127일 만에 얻은 숫자들.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옥스나드로 돌아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명함 12장을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홀푸드마켓, 디넨델루카, 뉴욕 프리미엄 레스토랑 체인 3곳. 아빠가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남편이 펼쳐놓는 명함들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바이어 80명 앞에서 시식을 진행했고 12명이 다음 시즌 공급 계약 의향을 밝혔다고요. 홀푸드마켓 담당자는 한 팩에 $20로 첫 주문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홀푸드마켓이었습니다. 앞면을 보고 뒷면을 봤어요. 내려놨습니다. 증명해봐. 명함이 아니라 딸기로. 아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일장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죠. 남편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밭 동쪽 귀퉁이로 걸어가 금실 몇 알을 조심스럽게 땄어요. 작은 접시에 담아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가 놓였어요. 붉고 고르게 익은 알들이었습니다. 표면에 윤기가 흘렀어요. 아빠는 접시를 바라보셨습니다. 팔짱을 끼지 않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남편이 당도개를 꺼냈습니다. 금실 하나를 반으로 잘랐어요. 과즙이 접시 위로 흘렀습니다. 당도개 센서에 과즙을 묻혔어요.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22.9. 아빠가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5장에서 아빠가 혼자 재던 그 숫자였습니다. 그때는 22.8이었죠. 아빠만 알고 있는 숫자였어요. 남편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드셔보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의 시선이 접시 위 금실에 머물렀습니다. 10초. 아빠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굵고 거친 손가락이 금실 하나를 집었습니다. 40년간 흙을 만져온 손이었어요. 아빠가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 소리가 났어요. 작지만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아빠의 턱이 움직였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턱 근육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과즙이 터진 거였어요. 입안에서 복숭아 향이 코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먹었을 때 느꼈던 그 향이었어요. 아빠의 턱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의 눈이 접시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알을 집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40년간 캘리포니아 흙을 만지고 가뭄을 버티고 냉해를 견뎌온 손. 한 번도 흔들리는 걸 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아빠가 두 번째 알을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과즙이 턱을 타고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남편이 낮게 불렀어요. 아빠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바라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딸기를요? 아빠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렇게 키우는 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제 어머니가 텃밭을 하셨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흙 온도를 손으로 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 밭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빠의 눈가에서 뭔가가 흘렀어요. 닦지 않으셨습니다. 시즌이 끝난 건 10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수학 결산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아빠가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안경을 꺼내 쓰셨어요. 서류를 들고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바라봤어요. 아빠의 손가락이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평균 수매가 대비 41%. 4월 폭염을 버텨낸 금실이 만들어낸 숫자였어요. 30%를 넘어야 이 밭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41%였죠. 아빠가 서류를 내려놨어요.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옥스나드 농협 원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12년째 이사로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남편은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현관에서 외투를 걸치다가 멈추셨어요. 같이 가자. 남편이 굳었습니다. 저도 굳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모임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을 둘러싼 농부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낯선 동양인이 로버트 콜먼과 나란히 들어온 거니까요. 피터슨 씨가 물었어요. 올해 동쪽 귀퉁이 딸기가 달랐던데 품종을 바꾼 거냐고요. 아빠가 의자를 당겨 앉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위가 한국에서 가져온 품종이야. 금실이라고. 내 사위. 저는 그 두 글자를 들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았어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재훈도 이준석도 그 동양인도 아닌 내 사위. 남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지는 게 보였어요. 피터슨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나오냐고, 내년에 자기 밭에도 심을 수 있냐고. 아빠가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이쪽이 더 잘 알아. 직접 물어봐. 일장에서 박사면 뭐해, 40년 밭에서 구른 경험이 없잖아 라고 했던 아빠였습니다. 그 아빠가 이웃 농부들 앞에서 남편에게 전문성을 넘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피터슨 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 아래 아빠의 손을 찾았어요. 잡았습니다. 아빠는 손을 빼지 않으셨어요. 모임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빠가 남편 앞에 섰어요. 코트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셨습니다. 오른손이었어요. 잘했어. 딱 두 글자였습니다. 아빠가 손을 내미셨어요. 1년 하고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빠가 먼저 내민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 가운데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흙 온도를 재던 손이었어요. 일장에서 아빠가 손바닥이 부드럽네라고 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빠가 남편의 손을 꽉 쥐셨어요. 말없이 오래. 저는 그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6년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의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두 손 다 캘리포니아 흙 색깔이었습니다. 로열티 350억을 빼앗기던 나라가 993억을 버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16년의 다음 챕터가 지금 이 밭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남편의 6년이, 한국의 16년이, 아빠의 40년을 따뜻하게 안아준 계절이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 그 가을이었어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40년 농부가 한국인 사위의 금실 한 알 앞에서 처음으로 손을 내민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생각해요. 주차장에서 아빠가 내민 오른손. 그 손이 1년 전에는 남편의 손바닥을 보고 부드럽네라고 점수를 매기던 손이었거든요. 아빠가 3번이나 거절한 이유를 저는 이제 알아요. 40년 동안 자기 방식으로 버텨온 사람한테 바꾸라는 말은 틀렸다는 말과 같았던 거예요. 숫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숫자가 맞을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종이를 3초만 보고 돌려줬고 30년 경력자를 대신 세웠고 끝내는 나가라고 했어요. 전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맞지 마라. 근데 남편은 그 3번을 견뎠어요. 견디는 방식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갔을 뿐이에요. 논문을 들이밀지 않았어요. 특허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흙 온도를 손으로 재고 모종 옆에 앉아 있었어요. 127일 동안. 아빠가 금실 2번째 알을 집었을 때 그 건당도 22.9에 항복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밭에 불빛이 켜져 있다는 걸 창문 너머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매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거절해도 다음날 아침에 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새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한국 딸기나 해외에서 겪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